자,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내용은요, 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태라고 하는 파트 영역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기보다는 사실상 수능시험 문제도 나오고요. 그 수능시험 이외에도 편입이라든지 토익, 탭스 뭐 이런 데서도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이 태 파트는 되게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이제 이 태라고 하는 영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뭐냐면 이제 능동이라고 하는 것과 수동이라는 걸로 나눠집니다. 근데 너무 간단한 게 이 수동태가 뭐뭐 되어지다, 뭐뭐 당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당하다, 되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무슨 표현을 쓰겠습니까? 과거 분사라는 형태의 표현을 써서 be 플러스 pp의 형태를 쓴다라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과거 분사의 pp 형태를 이용한다. 왜? 이 자체가 뭐뭐 당하다,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왜 우리가 수동태라는 표현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면 이 수동태를 쓰는 이유는요, 문어체에서는 사실상 많이 안 사용해요. 수동태는요. 구어체에서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오케이? 일상체에서. 그래서 수동태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강조를 하기 위함이거나 과장을 해주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어체 글 쓸 때는 능동태를 쓰는 것이 가장 알맞고요. 근데 이제 강조하고 싶거나 과장할 때는 이제 수동태 표현을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뭐 첫 번째가 뭐 이제 이런 거죠. 강조나 과장인데 뭐 잘난 척 할 때 많이 사용해요. 수동태를요. 그래서 뭐 나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진으로 뽑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뽑혔어. 이런 거. 근데 이게 뭐냐면은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나를 뽑았어. 라는 느낌보다 나 뽑혔어. 그러면은 마치 뭐냐면 난 가만히 있었는데 그들이 나를 뽑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수동태의 개념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걔네들이 나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미스 코리아로 뽑혔잖아? 뽑혔어. 이랬을 때 뽑혀지다. 그쵸? 나는 뽑혀졌다라고 했었을 때, 난 가만히 있었는데, 걔네가 날 뽑은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어떤 잘난 척 할 때. 그런 느낌의 어떤 표현들. 오케이? 아니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강조 또는 과장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도 있겠죠. 뭐, 부정적인 개념에서, 저 창문 탐이 깼어요. 저 창문 탐에 의해서 깨졌어요. 그랬을 때, 탐이 그 창문을 깼다라고 하고보다 그 창문은 탐에 의해서 깨졌어요. 부서졌어요. 라고 했었을 때 그 어감을 주는 느낌 자체가 뭔가 남 탓을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깨졌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강조 느낌.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이 수동태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상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거 있죠. 과장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할 때, 저 새끼가 나를 밀었어요. 이렇게 안 하고, 저 새끼에 의해서 밀쳐졌어요. 이랬을 때, 뭔가 왠지 내가 그냥 처맞은 느낌, 내가 밀려진 느낌 있잖아. 난 가만히 있었는데 저 새끼가 밀쳤어요. 이렇게 했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내 말 이해했어? 왜냐면 이 수동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에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 문맥성에서는 때로는 아까 이제 뽑혀졌어요. 나는 그냥 생각도 못 했는데 걔네가 나 뽑혔네요? 그러는 거 있죠.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장이 됐네요? 했을 때 재수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회장이 됐어요. 이런 거 있었을 때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아까 제가 했듯이 저희가 다 밀쳤어요. 그랬을 때, 내가 밀침을 당했다라는 거 있었을 때 뭔가 그 사건을 좀 더 강조해주고 난 가만히 있어서 누군가에게 당했다라는 느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떤 강조라든지 과장의 개념의 느낌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수동태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체의 내용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가다 보면 이제 수동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간단합니다. 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데 이 자체가 주어로 바뀌고 이 선생님 이게 뭐예요? be 플러스 pp니까 당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y 플러스 행위자를 쓴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by 플러스 행위자를 쓰느냐 안 쓰느냐 했었을 때 잘 쓰지는 않아요, 원래는. 그래서 예문을 들어드리면은 뭐 요렇게 예문들이 나오겠죠. The Golden Gate. 이게 이제 금문교거든요. Bridge was built.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금문교는 지어졌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 by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굳이 써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필자의 의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by라고 하는 게 굳이 써줄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 필자가 뭐예요? 나는 써주고 싶어 했을 때 by 뭐야? Chinese workers. 중국 노동자들에 의해서 금문교는 지어졌습니다. 했었을 때 이 필자가 뭔가 여기다 써줬다라는 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얘가 지어졌다는 사실을 뭔가 밝히고 싶었기 때문에 by라는 표현을 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독해를 응용을 해본다면 by 플러스 뒤에 있는 행위자라고 하는 건 굳이 써줄 필요가 문맥적으로 알거나 굳이 뭐 강조해주고 싶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당했다는 사실을 굳이 말해주고 싶지 않다면 쓸 필요는 없지만, by 플러스 행위자를 썼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필자가 뭔가를 전달해주고 싶었겠구나. 그렇게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필자가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구나. 또는 거기에 뭔가 강조점이 있겠구나. 그렇게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무조건 그렇다기보다도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서 해석으로 접근해보셔도 나쁘진 않겠죠. 문법적인 개념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다면 선생님이 항상 by 플러스 행위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올 필요가 전체나 무조건 by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꼭 이렇게 쓸 필요도 없고요. by 이 자체가 안 쓰고 그냥 다른 전치사가 올 수도 있어요. 1937년에 지어졌거든요, 이게. 1937.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by 플러스 행위자라고 하는 꼭 전치사가 그것만 와야 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올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또 여러분이 항상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요 by 플러스 행위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왔었을 때 맨 뒤에 나오는데요, 항상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럼 필자가 느끼기에 이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맨 앞에다가 그냥 by 플러스 행위자 딱 해놓고 The Golden Gate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원래 어순 자체는 이게 맞긴 맞지만 굳이 이 사람의 필자와 어순을 여기 앞에다 교체했다는 거, 앞에다 위치시켰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뭔가 강조해주고 싶은 개념이 존재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을 자체를 공부해보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문어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더라. 오케이? 그리고 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강조 또는 과장된 표현이더라. 그리고 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be 플러스 pp를 쓰는 이유 자체가 당연히 당하다, 되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 당하다, 되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be 플러스 pp 형태를 쓰는 것이고, 오케이? 이 자체는 뭐예요? 능동태라는 문장보다 목적어라고 하는 그 자체의 개념에서 강조 또는 과장을 주는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 수동태가 주는 뉘앙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문맥에 따라 잘난 척하는 뉘앙스. 왜? 나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를 때렸다라고 하는 능동태의 문장이 돼버리면 이 주체의 의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있어요? 그는 나에게 맞았다라고 하가 돼버리면 무슨 말이에요? 그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당했다라는 개념이 돼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주는 뉘앙스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미스 코리아에 선출됐어 그랬었을 때 그 주는 뉘앙스가 뭐냐면 걔네가 나를 뽑았어 이거보다 나 미스 코리아 내가 선출 당한 거 있지? 된 거 있지? 그런 순간 뭐냐면 난 가만히 있었는데 걔네가 이런 느낌이 강한 거예요. 오케이? 또는 남 탓할 때 It was broken by Tony. 야, 그거는 토니에 의해서 깨진 거야. 그러니까 뭐야? 지가 깨진 게 토니에 의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토니에 의해서. 무슨 말이냐? 내 의지가 아니라 그냥 토니에 의해서 깨진 거야. 그 창문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좀 더 그런 강조의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오케이? 또 뭐예요?
그 책임 부과. 뭐냐면 나 걔한테 사기당했어. 이해했어요? 나는 걔에 의해서 사기를 당했다. 당하다라는 개념. 그게 수동이 주는 뉘앙스인 거거든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해석에다가 이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다시 와서 보게 되면 이 수동태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수동태 영역은 왜 우리가 좀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어쨌든 수능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고 토익이든 탭스든 그런 여타 공무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이 수동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태라고 하는 부분을 배울 것인데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수동태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시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중요시 여기셔야 되는 게 이 동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동사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이 동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능동이라고 하는 것과 수동의 개념이 같이 동재하게 되고요.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목적어의 유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예문을 하나 보게 되면은 이런 예문이 있죠. A lion tore a rabbit. 자, 사자 한 마리는요, 토끼 한 마리를 찢었습니다. 라고 한 거거든요. 죽였다는 소리죠. 그쵸? 근데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뭐가 돼요? A rabbit, 그 다음에 was torn by a lion 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요, 이 위에 있는 형태의 해석에서는 뭐냐면은 주체가, 행위를 하는 주체가 대상물에게 뭔가를 가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자가 토끼를 찢어버렸다 해서 이 행위의 주체자가 대상물에게 가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문장이 바뀌어버리면 의미상이 어떻게 돼버리냐면요. 뭐예요? 토끼라고 하는 것이 사자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다라는 의미로 되면서 수동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동사라고 하는 부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타동사가 돼야 돼요. 타동사. 오케이? 왜? 내가 어떠한 대상에게 행동을 가한 거니까 그것이 수동태로 하려면 가해지려면은 수동태가 되려면 가하는 가해자랑 피해자, 가하는 행위자와 가함을 받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주어와 목적어가 있어야지 수동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영문법에서는 요즘은 이제 목적어라는 표현보다는 현대 영어에서는 대상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 동사라고 하는 게 뭐가 필요하다? 타동사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수동태로 만들어질 수 있구나.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를 이 예문을 통해서 잡고 가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되죠.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시는 예문들이죠. 우리가 이제 능동과 수동의 개념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자, kill이라는 게 뭐예요? 죽이다죠. 그쵸? 맞아요? 그랬을 때 이 kill이라고 하는 게 a killing man이 있고 a killed man 했을 때 의미가 매우 달라지죠. 이건 뭐예요? 죽이는 사람이고요. 얘는 뭐예요? 죽임을 당한 사람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얘는 죽이는 사람이고 얘는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동과 수동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능동과 수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기 위해서는 뭐다? 그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왜? 당해야 되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얘가 행해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행위를 하는 사람 있죠. 주체. 그쵸? 그냥 이 행위를 하는 사람 자체가 뭐냐면 대상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대상물.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사람이 대상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 스스로 하는 것이라면
제 말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얘가 어떠한 동작을 누군가한테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 스스로 하는 것이라면 뭐와 같죠? die라든지 go라든지 뭐뭐를 죽기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죽다라는 거죠. 어디를 가다가 아니라 그냥 어디에 가다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내가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다잖아요. 얘는 그냥 가다잖아요. 영훈이는 갔다 학교에 이렇게 하죠. 학교를 가다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학교에 가다라고 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떠한 대상에게 무언가를 동작을 행동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라면 그걸 우리 뭐라 자동사라고 그러죠. 걔는 뭐예요? 수동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시게 되면서 동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수동태를 만드는가까지도 배웠어요. 보다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수동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대상물이 주어가 어떠한 대상한테 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가하는 내용이 없다면 그래서 얘가 자동사라면 뭐예요? 얘는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첫 번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능동태와 수동태의 전환에 있어서 첫 번째 뭡니까? 어떠한 행위자가 대상물에게 가하는 내용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건 뭐예요? 능동과 수동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물한테 어떤 행동을 가할 수 있다는 건 뭐겠어요?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그 대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뭐예요? 당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행위를 하는 주체가 어떠한 대상물을 어떻게 하는 그 동작이 없다면 그냥 행위자의 주체가 그냥 스스로 하는 거라면 그때는 뭐예요? 수동태가 될 수 없다라고요. 왜? 가하는 대상이 없잖아요. 행동을 가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걸 문법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 타동사일 경우에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다 되지만 자동사일 경우에는 수동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라고요. 오케이?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아까 전에 계속 했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였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고 라고 하는 것 자체 구분을 했었을 때 이게 과연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을 하나 던지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초반에 관계대명사를 공부했었을 때 선생님이 study라는 동사를 여러분이 이제 문장을 해석하지 않고 구조로만 보시는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study라는 것이 때로는 뭐예요? 타동사도 될 수 있지만 자동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work라는 게 단어 있어요. work. 걷다거든요, 이거. 뭐뭐를 걷다가 아니에요. 어디에 걷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대표적인 자동사거든요. 근데 he walked me to the gate.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때는 뭐냐면 그는 나를 문까지 문에다 데려다 줬어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워크라는 게 걷다라는 나는 걸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원래 대표적인 자동사류의 하나였지만 이때는 뭐예요? 나를 데려다 주다였다고요. 오케이? 근데 또 하나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leave라는 동사 얘 뭐예요? 뭐뭐를 떠나다죠. 근데 이거 할 때 이렇게 예문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첫 번째 When do you leave us? 이렇게 하거든요. 너 우리를 언제 떠나니? 이렇게 할 거잖아요. 너 우리를 언제 떠나? 뭐 이렇게 했다고 하십시다. 근데요, 굳이 내가 우리를 떠날 거 이미 알고 있어. 그럼 굳이 us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when do you leave? 이렇게 해서 쓰인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타동사와 자동사라고 하는 구분 자체가 얘는 타동사하고 미친 듯이 외울 필요도 없고 얘는 자동사라고 미친 듯이 외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타동사라고 하는 것이 자동사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럼 수많은 동사의 개수를 다 구분지어 외울 것이냐? 그건 문맥에 따라 달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문법이라는 걸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 말 이해했니? 무슨 말인지? 되셨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요. 지금 이 두 가지의 결론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게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봐봐요. 첫 번째 결론은 현 상태에서, 오케이? 현 상태에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현 상태에서 구분할 수 있는 정도. 뭐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 오케이? 뭐 타동사겠지. 그냥 그걸 되게 당연시하게 여기는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당연시 여기는 거. 첫 번째 그런 경우인 거죠. 첫 번째 결론은 이런 거죠. 그냥 구분할 수 있는 정도는 알면 되겠구나.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러한 요건이죠. 무조건 자동사만 되는 경우.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자동사만 된 줄 알았는데 타동사도 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경우는 없는 거. 무조건 자동사만 되는 경우. 이해했어요? 말씀을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자동사가 되는 경우. 오케이? 세 번째. 자동사인 줄 알았는데 자동사인 줄 알았으나 뭐인 경우? 타동사로 사용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응? 결론 세 가지 도달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게 이제 아정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엑기스만. 오케이? 현역 수능과 그리고 내신의 수준 정도에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알 수 있는 정도만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제가 문법을 외우라는 소리 잘 안 했잖아요. 이해하라고 하죠? 이것은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면은 너네 손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수동태라고 하는 개념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재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 내용들을 쭉 꾸준히 나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교재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태라고 하는 형태는 그게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라고 해가지고 그걸 바꿔주는 데 있다. 되셨죠? 그래서 뭐예요? A lion tore a rabbit. A rabbit was torn by a lion. 이런 식으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뭐 B와 C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be surprised라든지 그 뒤에 뭐 be astonished라든지 be delighted라든지 be frightened 다 뭐예요? 내가 놀람을 당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구 속에서의 수동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단 형광펜 쳐볼까요? To be chosen, being taught. being taught. 각각 형광펜 쳐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해석해서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는 기대합니다. 뭐예요? 최고의 학생으로 선발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얘가 선발하는 거 아니죠? To be chosen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irds can fly. 자, 새들은 날 수 있습니다. 뭐 없이? 가르쳐지는 것 없이죠. 그래서 원래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와야 되잖아요. 동사가 나올 경우 ing형 붙이잖아요. 근데 그럼 뭐예요? without teaching 하면 어떻게 돼요? 새가 가르치는 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 야, 새가 가르치는 것 없이 날 수 있어? 아니잖아. 나는 여기서 가르쳐 배우는 것 없이도, 가르쳐짐을 당하는 것 없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being taught다. 그래서 요 정도, 이 세 가지, 요 정도를 우리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시 오게 되면요, 요 세 가지의 동사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건데, 현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정도는 말 그대로, 아, 뒤에 명사가 있구나, 목적어가 있구나, 아, 그러면 얘가 타동사겠지, 뭐. 그러니까 그런 유연함.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건 항상 유연함이에요. 그러니까 유연함을 안 가지고 하고 막 이거를 미치듯, 아, 무조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언어를 되게 언어답게 못 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능 시험이든 뭐든 영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순발력이고, 어떻게 내가 거기에 있는 모든 단어를 알며, 어떻게 내가 거기에 있는 모든 구조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물론 그런 애들도 있겠지.
그치?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런 유연함, 대처 능력. 문제를 푸는 이유는 어떤 내가 대처 능력을 갖기 위함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봐도 되더라. 그런 걸 숙련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킵해두고 하나씩 외워나가고 공부해 나가는 게 기본적 공부의 자세인 거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동사들이 좀 존재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씩 하고자 해요. 그래서 앞에 보십시다. 실패만 보시면 돼요. 아차! 이거 설명 안 했다. 이 수동태가 BPP도 되는데요. get PP도 가능해요. 알았죠? get PP도 가능해요. 그거 설명 안 했어요. 자, 가십시다. 그럼 도대체 무조건 자동사인 경우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무조건 알 필요가 있어. 최소한이에요, 이건. 아시겠니? 자, 뭐냐면 첫 번째 sing, appear, 그 다음에 교재 어떤 거 안 쓴 것도 있을 거예요. appear, disappear, remain, happen, 그 다음에 stay, 그 다음에 뭐 lie, 뭐 그때 지금 외웁시다. 갑자기면 눕다라는 의미죠. lie랑 die 그게 있고 result in, result from 과 요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belong to, 그다음에 ancestor, 이거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좀 내용을 가기 전에 거기 교재 맨 위에 있는 예문 하나 보십시다. 2번에 보면 the archaeologist는 고고학자예요. 혜진아, 잠을 자면 안 되죠. The archaeologist는 고고학자인데요. 고고학자는 took a look at the skeleton. 뭐예요? took a look at,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뭐예요? 그 해골을요. 동굴 속에 남겨진 해골이죠. 그럼 remained의 remaining이에요. 남겨진이면 remained죠.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거기다 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얘는 그래서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석상으로는 분명히 한국말의 해석으로는 남겨진 게 맞거든요. 그쵸? 동물 속에 그러니까 남겨진? 근데 남아있는? 그것도 괜찮고, 동굴 속에 남아있는 해골들? 남겨져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제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 해석으로 되게 꽤 헷갈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한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외우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 Hannah, seem, appear, disappear, remain, happen, stay, lie, die, result in, result from, belong to, consist of인데 이 result in, result from은 한 2년 전서부터 EBS에서 나온 표현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은 건데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국사 공부하시죠? 국사 보시면 왜 신라시대의 왕족들을 우리가 성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절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냥 무조건 얘네는 왕족이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성골자동사라고 해요. 성골자동사. 오케이? 뭐 외우는 건 니네들 마음인데 성골자동사라고 그래요. 얘는 무조건 자동사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자동사라고 하는 건 얘는 PP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한글 자동사인데 보시면 이제 consist of는요. 왜 그런 거냐면요. 이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다인데 여기에서 얘가 똑같은 구성하다지만은 얘를 같은 수동태로 만들어주고 싶다면은 be made up of 이렇게 하면 가능해요. 뭐뭐로 구성되다. 이거는 가능한데 consist of는 be consisted of가 안 돼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요. 이 consist of, 이 co라는 게 함께 있는 거고요. 여기 exist 있죠, exist. 이게 존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하다 자체는 exist 자체가 뭐뭐를 존재하다, 누가 존재해, 누가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자체가 자동사적인 표현인 거예요. 제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be consisted of가 될 수가 없어요. 됐니?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뭐냐면요. 다시 말할게. 여기에 쓰여져 있는 seem, appear, disappear, lie, die, stay, 그 다음에 result in, result from, belong to, 오케이? 자, 외우세요, 지금. belong to, 그 다음에 consist of든, 뭐다? 수동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수동태가 될 수 없다고 하면은 뭐예요? PP로도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소리예요.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뭐였습니까? 이 예문에서 수정 보십시다. 이 예문에서 자, 해볼까요? 이 문장이 됐었을 때 그 연구자들은 자세히 그 사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동굴 속에 남겨진 했었을 때 우리가 해석상으로는 뭐냐면 remained라는 게 답이 될 것 같지만 얘는 뭐다? 절대로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ing로 꾸며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얘는 오히려 한국말로 해석하면 헷갈려요. 물론 이거를 이제 설명할 때 어떤 선생님이 이건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야. 국문적으로도 표현적으로도.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험장 가서 갔었을 때 여러분이 이게 남겨진 게 맞는 건지 남아있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리신다고. 제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외우고 다니셔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생각을 해. 알겠니?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요 이거를요 쓰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든 간에 뭔가를 쓰고 싶어 했을 때 봐봐요. A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he was remained there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수동태가 안 되니까. 뭐요? he remained there. 오케이?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거 어떻게든 수동태 쓰고 싶어요. 그러면 remain 말고 뭐 쓰면 돼요? leave 쓰면 되잖아요. leave. he remained there 안 쓰고 뭐야? he was left there. 거기에 내버려졌습니다. 남겨졌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제 말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안 어렵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외우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계속 반복했으니까 절대 틀리셔도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요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노파심에서. He has remained claim이라고 calm이라고 해서 그는 조용한 채로 조용한 채로 있다거든요. 그쵸? 그럼 애들이, 선생님, 왜 얘 remain은 PP가 안 된다면서 왜? 그럼 저는 이제 칼을 뽑아서 이렇게 푹 찌르겠죠, 또. 그쵸? 왜? 얘는 뭐야? 수동태가 아니잖아. 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 지금. PP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 그냥 뭐야? 시제 표현이잖아, 시제 표현. 제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형태적인 것에다가 자꾸 접근을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가시라고. 이건 시제 표현이기 때문에 아닌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앞에 보십시다. 요런 게 있어요.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얘도 자동사인가요? 자동사도 되고요. 오케이? 타동사도 돼요. 봐봐, 왜 그러냐면 taste it 그것을 맛 좀 봐 그러기도 하죠. smell it 그것을 맡아봐 이러기도 하죠. 이해했어요? sound it 그것을 들어봐 라고도 하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자체가 타동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 문법 책에서는 조건부 장동사라고 하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진골 자동사라고 해요. 왕족이 되기에는 뭔가 하나가 부족한. 오케이? 진골 자동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자, look 같은 경우의 케이스에는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look at. 그래야지만 그게 타동사가 되는 거죠. look over. 그래야지만 타동사가 되듯이. 그래서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뭐 look after, look at, look for, look over, look into, look up to, look down on, look upon ASB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오른쪽에.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보시게 되면은 look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있어야지만 어떤 타동사처럼 쓰이는 건데 뭐 smell이나 sound나 taste나 feel 같은 경우 feel it 그것을 느껴봐. 타동사로 쓰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look 말고요. 요거 다음에는 형용사 있죠. 형용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나 like 이런 형태, 뭐뭐처럼이라는 의미 있죠.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 자동사예요. 아시겠니?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역시 예문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자, 왜 이게 예문에서 중요하냐면요. He 이렇게 봅시다. He is looks young. 이랬을 때 그는 어린 것 앞에 봐요. 그는 어린 것처럼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그는 어린 것처럼 보여 라고 했을 때 의미 보여지는 거잖아. 그치? 어린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나한테. 근데 그렇게 되면 해석사가 뭐야? is looked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아니라고. looks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왜? 얘 진골자동사라고 그랬지. 뭐일 경우에는 무조건 자동사라고? 뒤에 형용사가 나오거나 like와 같은 형태가 나왔을 게. 내 말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0이 뭐야? 어린이라는 형용사잖아. 내 말 이해했죠? 꼭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런 건 어떠냐라는 거예요. She is felt or feels beautiful 사운드 이랬어요. 오케이? 그럼 이때는 is felt야 feels야? feels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실 게 이때는 왜 feels예요? 뭐뭐처럼 느껴진 것 때문이 아니라 얘는 이거랑 달라. 얘를 형용사라고 해서 이거는 그렇게 버시는 게 태는 맞아. 얘는 지금 그 차원이 아니지. 얘는 그 소리를 느낀 거지. 얘는 그냥 명사야. 알았어? 얘는 그냥 형용사고. 그러니까 여기에 뒤에는 요 형태만 보려는 그런 걸 하지 마세요. 내 말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됐어? 자.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이런 것들 우리 나는 선생님은 이제 선골 자동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십시다. 거기 보면 뒤에 형용사 또는 like가 올 때 자동사로 쓰인다. 그래서 수동태 문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is looked에다 형용편 쳐놓으시고 looks에다 형용편 쳐놓으시고.
그래서 PP로 얘도 명사를 꾸며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We must be polite young men, looking gentle to women. 그랬죠.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해석을 하면요 그냥 틀려.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면 뭐냐? We must be polite young men. 우리는 공손한 예의 바른 젊은이가 되어야 합니다. 뭐에게? 여성들에게 부드럽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부드럽게 보이는 거라고 하니까 루킹에다 딱 현관표 쳐볼까? 루킹에 딱 현관표 쳐서 보이는 거니까 룩도 아니하고서 이걸 답으로 체크하면 안 된다고. 왜? 뒤에 뭐가 있어? gentle이라고 돼 있지. 뭐 gentle 뒤에 뭐 명사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gentle 부드럽게 보이는 거지. 맞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 형용사 나온 거죠. 그럼 얘는 자동사야 아니야? 자동사지. 왜? look, smell, sound, taste, taste, feel은 앞에 있었던 진골 자동사들과는 다르게 오케이? 뒤에 like 또는 명사가 오게 돼요. 형용사가 오게 될 경우에는 자동사라며. 앞에 봐. 자동사는 PP로 쓸 수 있어 없어? 없대잖아. 수동태 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looking gentle 하셔야 된다고. 내 말 이해했니?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만 쓰십시다. 한번 보세요. Patrice. Patrice's mother wanted to have Patrice. 자, 이렇게 하면 틀려 맞아? 자, 아까 전 거보다 좀 더 복잡한 거야. 알겠니? 봐봐. 얘는 뭐가 있니? 일단은 첫 번째, 아니, 과거의 그녀보다 더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지. 팥쥐 엄마가. 봐봐. 팥쥐 엄마는 원합니다. 그거를 팥쥐가 과거보다 더 아름다워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잖아.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일단 체크할 수 있는 게 look 다음에 뒤에 나왔지. more beautiful 나왔죠. 그럼 얘 뭐야? 형용사잖아. 그치?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게 뭐였었어요? 아, look이나 smell이나 taste나 feel이나 sound는 뒤에 뭐가 나왔었을 때? 형용사가 나왔었을 때, 오케이? 뒤에 형용사가 나왔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자동사라며. 또는 like가 나온 경우에 계속 뭐뭐처럼이라는. 그러니까 얘가 뭐야? 자동사잖아. 첫 번째 그러니까 뭐야? 아, looked는 아닌 거 확실하네? 근데 이게 문장이 길어지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거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나씩 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왜 룩이냐 루킹이냐라고 했을 때는 왜 루킹은 안 될까라는 거야. 안 되지. 왜 안 돼? 앞에 보였어. have란 사역동사가 있잖아. 조건을 다 따져야 되잖아. 뭐야? 팥쥐는 원했습니다. 팥쥐 엄마는 원했습니다. 뭐 하기를? have 팥쥐. 팥쥐가 어떻게 더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하도록 하기를. 그러니까 여기 뒤에 뭐예요?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야? 뭐뭐하게 한 거지. 그치? 얘가 진행 중인 상태를 시킬 수는 없잖아. 하고 있는 걸 시킬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뭐뭐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look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뭐야? look을 써야 되는 게 답인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접근할 줄 아셔야 돼.
제 말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그 조건 요건이라고 하는 결론을 지으면서 하나 했던 게 뭐였었어요? 그냥 지금의 형태의 수준에서 목적어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 아 뒤에 명사가 있으면 타동사고 이게 아니면 자동사겠구나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동사만 되는 거. 오케이? 타동사도 되네? 이런 게 아니라 자동사만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뭐 배웠어요? 선골자동사랑 진골자동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거 외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진골자동사에 선골자동사에는 뭐가 있어요? stay, lie, die, 그렇죠? belong to, consist of, result in, result from, 그렇죠? seem, appear, disappear. 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remain. 이 정도는 여러분이 잘 나오셔야 돼. 동생한테 가르쳐줄 정도로. 알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 진골 자동사가 있는데 얘는 타동사가 될 때도 있고 수동태가 될 수도 있다. 아니 자동사가 될 때도 있다. 왜 뒤에 목적어 나오는 타동사인데 look, sound, smell, taste, fee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뒤에 뭐예요? 형용사가 나오거나 like 그 다음에 명사 나오는 어떤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형태의 like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뭐다? 자동사이다. 그게 아니면 뭐다? 타동사이다. 그럴 때 그 문장 같은 건 뭐예요? 목적어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만들 수 있겠죠. 오케이? 그게 예문으로 나왔던 게 뭐예요? 거기 보면 The cook tastes the soup. 그 요리사는 그 수프를 맛보았습니다. 이거 수동태로 만들 수 있겠죠? The soup was tasted by the cook. 이렇게. 하지만 그 밑에 있었을 때 The soup tastes good이라든지 The soup tastes like shit. 이거는 뭐야? 자동사인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오케이? 됐니? 근데 look 같은 경우에 like의 경우에 케이스만 그런 거야. after나 at나 over나 이런 두께 붙으면 다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예문 다 써드렸어요. 그 예시 다 써드렸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책에는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타동사 없나요? 아, 있죠. 있어요. 그 정도만 우리가 몇 가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정도쯤의 개념에서 뭐였냐면은 이제 한국말로 헛갈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막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한국말로 헛갈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enter. 그러니까, enter니까 어디에 들어가다니까 여러분이, 얘는 자동사인데 하는 게 아니라고. 얘는 타동사라고. 오케이? enter the room.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근데 한국말에서 그 방에 들어가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방을 들어가다 보면 이상하잖아. 한국말에서 좀 어색하니까 그런 거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marry. 아니면, discuss. mention. 그 다음에, greet. 요런 애들이죠. 근데 왜냐면 일단, enter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이거는 그냥 들어가다라는 의미고, 만약에 얘다가 enter into라는 표현 쓰면 뭐예요? 계약에 착수하다, 일을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marry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고 하니까 자동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marry 자체가 타동사다라는 거. 오케이? with 안 쓴다는 거. 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혜진이한테 오케이? 혜진이가 이런 거야. 혜진이가 민지한테 민지, I wanna marry with you 그러잖아요. 같이 결혼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 너랑 같이 동반 결혼식 하고 싶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진짜 I wanna marry you 이래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그다음에 discus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뭐에 대해서 토의하다처럼 해서 about 쓸 것 같지만 그건 아니라고요. mention도 그렇고. 근데 특히 greet 같은 경우의 케이스는 선생님, greet은 인사하다잖아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되게 자동사처럼 느껴지거든. 얘는 정말로 더욱더욱이나 greet, G-R-E-A-T, 인사하다라는 건 얘는 타동사야 그냥. 알았어요? 거기까지. 이 정도쯤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까지 아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하나를 우리가 별도적으로 나아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요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독일어랑 영어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독일어랑 영어의 차이. 독일어는요, 이 영어랑 다르게 독일어는 명확하게 개념을 해줘요. 근데 영어는 좀 뭉뚱그려요. 뭐냐면은 독일어서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도 있는데 봐봐요. 독일어는요, haben pp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ein pp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무조건 sein pp 쓰거든요. 수동태일 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독일어에서는 무조건 sein pp 써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haben pp는 뭐냐, 영어에서 have pp 같죠? 이 sein pp는 그래서 그냥 bpp거든요. 독일어에서는 얘를 그냥 sein pp를 다 수동태로 쓰거든요. 근데 영어는요, b 플러스 pp 형태가 이게 두 개 다 짬뽕돼 있어요. 이게 좀 더러워요. bpp가 다 써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haben pp는 상태 개념이고 sein pp는 동작 개념이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 두 개가 같이 짬뽕돼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데 왜 제가 이 말을 했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she's gone 있죠, she's gone. 아까 전에 분명히 선생님 동사 자체는요 pp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해했잖아요. 말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동사는 pp가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go는 대표적인 자동사죠. 근데 gone으로 바꿨죠. 여러분 생각해서 이거 뭐예요 선생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여러분이 많은 문장들을 보면서 별도로 외우실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제 말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도록 하십시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 자, 이제 내용 다시 정리합시다. 자, 앞에 보세요. 우리가 배운 수동태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가 배운 수동태라고 하는 개념은 뭐다? 사실상 과장이나 강조를 하기 위함이다. 과장이나 강조를 하기 위함인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내가 국어체에서 오히려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지 일상적인 어떠한 문장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다. 문어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해석상의 실천적인 해석의 측면에 있어서 보게 되면 강조나 과장의 경우의 케이스인데 뭐 잘난 척 할 때도 있을 때도 있고 뭔가 부각시켜 주려고 할 때도 있고, 근데 그냥 퉁쳐서 말하면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되는 거다라는 개념.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는 동사의 개념으로 넘어갔고,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 걸 쓰기 위해서는 뭐다? 내가 행동을 가해야 하는 대상어가 존재해야 된다. 오케이? 주체가 행위를 가하는 대상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어고, 그리고 그게 주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타동사가 기본적으로 타동사 형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이 BPP냐 아니면은 동사 원형이냐는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다음에 넘어갔었을 때 뭐냐면, 그러면 타동사와 자동사를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느냐. 사실상 뭐냐면, when do you leave us나 when do you leave? he walked me, he walked. walk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걷다는 게 대표적인 자동사고, leave라고 하는 건 뭐뭐를 떠나다라는 대표적인 타동사인데도 불구하고, when do you leave? 이랬었을 때, 너 언제 떠나니? 했었을 때, 이 문장 구조 자체를 보게 되면 자동사처럼 쓰인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즉,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다? 타동사가 자동사도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외울 의무가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얻은 결론은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타동사와 자동사를 구분하는 정도, 그냥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그 정도를 알면 되고, 두 번째 뭐예요? 무조건 자동사인 거.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자동사인 줄 알았는데 해석상으로는 자동사인 줄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뭐인 경우? 타동사인 경우. 그 세 가지 동사 정도쯤, 두 가지 정도쯤 외워줘야 된다. 2번과 3번은. 그래서 2번에서 외웠던 게 지금 뭐였어요? 선골자동사와 진골자동사라는 개념을 배웠고, 선골자동사의 경우의 케이스는 뭐예요? seem, appear, disappear, remain, stay, lie, die, 그 다음에 happen, 그 다음에 result in, result from,
그 다음에 consist of, belong to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속해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우리한테 되게 합리적으로 들리거든요. 얘는 뭐다? 절대로 될 수 없다. 수동태가 was. 그래서 he remained there가 맞지 he was remained there는 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수동태라고 하는 경우의 케이스가 pp의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pp로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emained가 아니라 remaining. 아까 전에 the archaeologist took a look at the skeleton remained가 아니라 remaining in the cave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뭐예요? 진고의 자동사가 있다. 다시 보자. 이러한 조건의 경우의 케이스에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뭐예요? look, smell, sound, taste 뭐였던 그 feel이었죠. 5가지. 근데 중요한 거는 걔네 taste나 smell이나 sound 같은 건 뭐예요? 타동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것을 느껴봐. feel it. 뭐 the cook taste the soup. 그 요리사는 뭐예요? 수프를 맛봤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뭐예요? 타동사가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럼 뭐예요? 수동태 될 수 있죠. The soup was tasted by the cook.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얘 자체 뒤에 형용사가 올 경우에 케이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있어? 이해했어? The soup tastes like shit. 근데 그 스프는 맛빠져졌다라고 했을 때 BPP가 될 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왜 보냐면 he looks young 했을 때 그는 어린 것처럼 보여. 했을 때 보여지는 거니까 was looked 하고 싶지만 안 된다고요. 됐어요? 근데 그 경우 케이스 뭐라고? 뒤에 형용사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또는 like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경우나 그런 경우의 케이스였다. 알죠? look 같은 경우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하는 형태지만 나머지 look after나 이런 애는 다 타동사니까 그거 있는 거만 정리하시고. 근데 다만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될 거는 뭐다? He has remained there 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PP 쓰는 거는 뭐다? 시제 표현이지 그때는 수동태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선생님 자동사인데 왜 이게 PP가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씩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도 뭐 she's gone 이런 형태처럼. 근데 그건 뭐다? 그거는 이제 영어와 영어의 차이다. 그래서 보기를 좋게 그냥 가르쳐 드렸던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요건으로서 해석상으로는 자동사처럼 해석되지만 사실적 타동사인 거. greet, enter, 뭐 그 다음에 marry, discuss 이런 애들 있죠. 그거까지 외우시면은 기본적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수업을 들으실 때는 넥서스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셨던 동사들 있죠. 무조건 외워오셔야 돼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못 나가요. 여기서부터 좀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